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겁니다요.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오늘 유명한 사람이는요,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입니다. 이분 글 대단하죠. 송평인 칼럼 소개하는데요. 제목은 어퍼컷 대 하이킥. 누군지 아시죠? 윤석열의 어퍼컷 대 이재명의 하이킥.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일리 있는 칼럼입니다. MZ세대 사이에 존 현타라는 말이 쓰인다. 현실 자각 타임의 터무니없는 축약이다. 어쨌든 그 말은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뜻한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며칠 안에 현타가 찾아올 것이다. 윤 후보는 한순간도 청와대에서 집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것부터가 더불어민주당의 OK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미려면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일 여성가족부 중 일부가 어디론가 옮겨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바꿔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한다. 모두 민주당이 통과시켜줘야 한다. 법 개정이 어려우니 외교통일 여가부를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도 있겠다. 대통령에 맞는 경호와 보안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집무실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긴급 사태에 대비해 지하 벙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알려지면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왜 집무실을 옮기느냐는 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도 윤석열 부부가 강행하려 하면 청와대 터가 나쁘다고 여겨 옮기려는 게 아니냐는 무속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43조 원, 대출 보증기금 5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했다. 재원 조달이 문제인데 그는 국채 발행 없는 세율 구조 조정을 언급했지만 현실감 없는 얘기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600조 원 정도다. 이 중 반드시 써야 할 고정비를 뺀 재량 사업비는 200조 원 정도다. 재량 사업비도 사회 기반 시설, SOC 투자 계획 등에 따라 다 지출이 예정돼 있어 10%를 깎기도 어렵다. 최대 10%를 깎는다고 해봐야 고작 20조 원이다.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 원씩 주고 아이 출산 시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1년간 모두 1200만 원 주고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민주당이 받아서 묻고 떠벌러 가버리면 국민의힘보다 더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이용되고 되는 꼴만 되고 만다. 주식 양도세 폐지 같은 건 캐지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민주당이 반대하니 될 리가 없다. 윤 후보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공허한 약속이다. 그러고 보면 윤 후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윤 후보가 박근혜 정권에 적용한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문재인 정권에 적용하면 기소될 자들이 수두룩하다. 사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윤 후보를 박근혜 지지자들이 지지해준 데는 그가 박근혜를 수사한 그 기준으로 문재인도 수사해달라는 암묵적 기대가 담겨있다. 윤 후보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면 민주당과의 동물적 대결이 불가피하다. 윤석열의 어퍼컷과 이재명의 하이킥은 그런 대결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은 민노총 등과 연합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촛불 시위를 일으킬 수 있고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제2의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탄핵 소추와 심판이 엄밀함을 잃어버려 여소야대 하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과반, 마조리티의 지배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5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 의지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정권 교체의 완성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경우는 정권 교체가 정부 권력만이 아니라 국회 권력을 교체해야 완성된다. 야권 전체가 주도 면밀하고 단합된 힘으로 헤쳐가야 할 험난한 2년이 남아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만불손해진 국민의힘이 야권 연대를 차버렸다. 권력의 의지를 넘어 권력의 탐욕을 날것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80대가 당권을 쥐건 30대가 당권을 쥐건 세대를 넘어서도 변하는 게 없다. 이따위 정당에 정권을 넘겨주려고 국민들이 애썼나 하는 회의가 든다. 송평인 논설위원회 아주 날카로운 촌철살인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저는 몰랐는데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거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양이죠. 대통령이 된다고 만약에 하면 그때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돼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발목 잡기에. 그거를 위해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단일화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세력의 그 180석 야당, 그때는 야당이 되겠죠. 못 끌어나간다. 그리고 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등 그 진지정 다 쌓아놓은 세력들 감당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일화를 차버렸어요. 자기네들 욕심에 윤석열의 욕심은 아닐 겁니다. 이준석의 그 알량한 그 당권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그 밑에서 그 측근들이 윤석열 되면 내가 뭐 총리 자리, 장관 자리 또는 뭐 공천에 내가 뭐 어디에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그 자리. 근데 안철수가 만약에 들어와서 안철수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 하면 그 자리 뺏길까 봐. 단일화 반대하는 세력들, 단일화 반대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떨어져도 야권의 그 힘으로 자기 공천은 받을 수 있거든요. 준석이한테만 잘 보이면. 그거 알량한 거 그거 노리려고. 안철수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정권교체, 그냥 안철수하고 단일화 없어도 정권교체하면 땡큐고 안철수가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 돼. 왜냐하면 자기 권력이 없어지니까. 얘라 이 시베리안 시모노 새끼들아. 이 알량한 그 자기 계산 때문에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송평인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돼도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저는 대통령이 될 수가 어렵다. 그거 봅니다. 단일화를 안 하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다. 되고 나서 힘든 것도 뭐 그렇지만 일단 단일화 안 하면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조작이 들어올 것이다. 편안하게. 벌써 들어왔잖아요.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에 박빙 나왔습니다. 초박빙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단일화 안 하는 핑계로 본선거에서 코로나 환자 엄청 확진자 늘려놨죠. 그러면 뭐 본선거에 이제 투표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사전선거 투표율이 막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바보같이 사전선거 독려운동을 하네. 그러니까 핑계거리 너무 좋아. 사전선거 니네도 독려했잖아. 투표율이 높아진 거야. 그런데 사전투표율에 우리 많이 나온 거는 뭐 그전서부터 사전투표율에 우리 많이 나왔잖아, 민주당이. 근데 왜 시비야, 음모론자들아. 본선거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했으니까요. 본선거보다 사전선거가 지금 우린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투표에. 그거를 파일을 키워주고 판을 키워주고 본선거는 이자들에 의해서 코로나 환자 20만 명 이제 30만 명 될 겁니다. 30만 명이 5일이면요. 3, 5, 15,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을 확진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선거 어떻게 돼요? 본선거 겁이 나서 못 가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못 가게 할 겁니다. 아유, 아버지, 엄마, 지금 확진자가 40만 명이랬는데 괜히 가면요 걸려요.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면 사전선거 하시든가. 이렇게 돌아가요. 사전선거 하세요, 그냥. 사전선거는 그게 막 줄 서서 이렇게 안 하는 거 같으니까. 본선거는요, 줄 쫙 서 있는데 아버지, 엄마 거기 가면 그냥 걸려요. 확진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당일 투표 적게 하고 사전선거로 몰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르신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게 더 많잖아요. 자, 이렇게 몰아가고 조작으로 나중엔 또 몰아가고. 그래서 이재명 승, 이준석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단일화 실패해가지고 졌다고 그럴까요? 그럴 놈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다른 핑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판 끝났는데 저 송평인 칼럼니스트는 그래도 윤석열이 돼도 힘들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대로. 그 이제 이분은 아직 좀 순진하신 거죠. 부정선거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자, 된다고 이분처럼 이거 100번 양보합시다. 그래, 된다고 치자. 윤석열. 그때 이제 대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싸움이 대판이 일어나는데 어지러운 세상에 누가 이길까요? 윤석열의 어퍼컷과 이재명의 하이킥 중 누가 이길까요? 주위 링에 올려놓고 싸움은 윤석열이 이기겠지. 저 하이킥 뒤에는요.
아이고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뭐 우리법연구회, 뭐 국제 뭐 무슨 연구회, 뭐 어마어마한 진지전 쳐놓은 사람 저 뒤에 다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윤석열 뒤에는 그 알량한 그 비겁한 저 국민의힘의 의원들. 아이고 호루라기 한 번 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아이고 자기네 주군을 쫓아낸 사람들인데 촛불난동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 응원해봐야 윤석열 어퍼컷이 힘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저 하이킥은요 또 반칙까지 쓰는 하이킥이에요. 하이킥이 제대로 태권도 동작이 아니라 저 각종 반칙으로 거시기를 찰 수도 있습니다.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참은요 등치 큰 윤석열 그냥 0.1초 만에 쓰러져요. 거시기 한 방 맞으면. 그런 반칙도 감행할 사람이에요. 저 하이킥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송평인 칼럼처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저 하이킥 반칙과 저 뒤에 있는 어마무시한 진저전 갖춘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난다. 그래서도 단일화가 필요했던 건데 저는 단일화 끝끝내 안 하면 선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퍼컷의 하이킥. 아이고 송평인 칼럼 잘 쓰셨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을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깨달았지만요. 대통령에 지면 그때 왜 그랬나. 그 현실을 또 절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그때 깨달아 봐야 미안한 얘기지만 판 다 끝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아마 그래도 깨닫지 못할걸. 판 다 끝나도. 아이고 지난번에 4.15 총선 끝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 뒤늦게 황교안 대표가 깨닫고 지금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방대를 조직하셔가지고 뒤늦게나마 지금 싸우고 있으셔서 다행인데 일찍이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근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깨닫겠죠. 지금 깨달으면 어떻을까. 지금 젊은이들의 그 용어랍니다. 현실 자각 타임. 현타랍니다. 현타 빨리 깨달으시길. 현타 해주세요. 현타.